대부분의 영상물을 통해서 정보를 주입받는 아이들은 못 읽고요. 안 읽고. 문해력 전에 길러져야 되는 거. 저는 지금 발도르프 교육을 25년째 하고 있고요. 10살 때부터 하신 거죠? 12살? 여기 이제 독림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지금 담임교사를 2번째 하고 있고 7학년이고 사춘기 아이들하고 사춘기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구박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죠. 어떻게든 해봅시다. 혹시 요즘에 그 책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책맹? 저 사실 지금 들었어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왜 책맹이란 말이 붙었을까를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차마 문맹이라는 말은 쓸 수 없어서, 왜냐하면 사실은 그 속뜻은 문맹이고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만약에 붙여본다면 문해맹이라고도 문해맹.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거기다가 문맹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글자는 읽는 거예요. 읽기 때문에. 네.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게 사실은 책맹이란 말의 근원이 아닐까라고 처음 들어봤지만 해석을 해보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이제 2가지 뜻 정도로 쓰였어요. 제가 알기로. 그냥 이건 저의 정의예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아이가 문자 자체의 어휘의 개념을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요 정도, 그냥 무슨 말인지 아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어를 읽는다고 했을 때 외국어를 번역할 수 있다. 요 정도가 1차적인 문해예요. 근데 2번째는 뭐냐면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글 전체가 던져주는 게 있잖아요. 문학적인 글도 있지만 문학적이지 않은 글들도 있죠. 그것이 주는 핵심적인 내용을 작가가 썼으니까, 글이라는 거는 글 쓴 사람이 가진 속뜻을, 맥락을 이해하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걸 접했을 때 한 사람의 세계관을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말을 그냥 듣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다 나와 있는 게 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를 상상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어야지 거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죠. 책은 보다가 나와 비슷한 생각이 있으면 무릎을 탁 치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반감이 일어. 이거는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어떤 데서는 내가 독해가 안 되는 글이 있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맞아. 그 과정이 인간이 글을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사고 과정이에요. 그 모든 거. 휴지기를 갖는 거, 또 계속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면 책을 그냥 덮을 수 있는 거, 또는 너무 어려워서 다른 책을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과정 자체가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과정이거든요. 대부분의 영상물을 통해서 정보를 주입받는 아이들은 긴 글 못 읽고요. 어려운 글 못 읽고요. 안 읽고. 네, 그리고 어려운 말도 못 들어요. 누가 회의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또 벌어지는 일인데, 회의에서 누가 길게 저처럼 막 길게 막 어려운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 휴지를 끄는 사람 있어요. 스위치 딱 꺼버려요. 이거 너무 길어. 안 들을래. 안 들을래. 발도르프 학교는 교과서가 없는데, 특히 1, 2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업을 그냥 몸으로 그냥 혼자 서서 하잖아요. 교사는 말하죠. 아이들은 듣죠. 문해력 전에 길러져야 되는 거. 그거 청해력이다. 듣고 이해하는 능력. 태어나서부터 학교 오기 전까지, 그리고 저학년 때까지 계속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산단 말이죠. 맞아요.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가진 어휘력은 가정에서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느냐, 이 아이가 자랐느냐. 반성을 해볼까? 이제 어떤 학자가 이거는 연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언어적 환경, 듣는 환경이
문자를 익히기 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느냐에 따라서 문자라는 언어를 접했을 때에 이 아이가 가진 흡수력이 달라진다.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얘기할 때 애들이 얼마나 숨죽이면서 듣는지 몰라요. 되게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그 말에서 얘네들은 막 온갖 상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교실 전체가 그 동화로 가득 찬 상태에서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언어. 이 언어가 그 아이가 가진 모든 상상력을 막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것도 언어를 통해서 자극이 된 내가 듣고 상상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것에서 아이들이 경청이라는 걸 먼저 훈련해요. 벨드루프 학교에서. 경청. 청해력이 잘 다져진 아이들은 저는 책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거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재밌게 들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 이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당연히 깊이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 수 있어요. 첫 순간 부모님이 접할 때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대여섯 권 쌓아놓고 계속 읽어주는 거 그런 양적인 접근 방식 이거보다 그냥 차라리 엄마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고 또는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주고 그냥 딱 끝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교육의 과정을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한 권에 내 마음을 울리는 책을 만난 아이는 막 갑자기 다독가가 되진 않아도 책을 언젠가 잡아요. 그 아이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문해력이 높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하지. 나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해. 이 교육을 개인적인. 저는 이제 이거 질문 어떤 살짝 바꿔볼까? 할 수 있냐면 이제 그 질문의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알아주셨다. 그 문해력이 높으셔. 그러게 청해력과 미안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다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교과서를 놓고 그거를 외우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하게 하고 혼자 쓰고 그리고 발도르프 학교에서 하는 장문의 첫 단계가 뭐냐면 너 생각 써봐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 생각 절대 먼저 쓰라고 하지 않아요. 수업을 할 때 지식적인 부분을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죠. 그거를 노트에 쓰는 게 첫 장문이에요. 그럼 아이들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따라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듣기만 들어요. 하나요? 그리고 그거를 집에 가서 메모도 안 해요. 복기해서 이렇게. 네, 제가 최근에 우리 반 친구들한테 함께 책을 읽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편지로 쓰여진 책인데 세계를 건너서 너에게 갈게 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내 마음엔 좀 걸리지만 약간 좀 가벼운 표현들 막 은어 가끔씩 욕설도 나오고 그 아이들에게는 이런 그 현실적인 요소들 그리고 조금 이제 너무 성스럽지 않은 거 막 너무 성스러운 것만 하면 발도록 할게요. 사춘기 아이들은 이게 이제 융합이야. 사춘기 아이들은 그걸 깨고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선수를 쳐서 흥미가 저기 될 수 이거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책 제일 안 읽는 2명이 제일 열심히. 일단 완독을 딱 했고 와. 빠른 시일 내에 완독을 딱 했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독서록을 썼는데 그게 저는 제일 오래 이제 가슴에 남아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읽다가 혼자서 막 울었어요. 일단 쉬는 시간에 그 독서록을 보고 네, 아이들 저기 다른 데 가 있는데 체육 시간 나가 있는데 제가 교실에서 보고 일단 울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나 혼자 읽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하고 공유했거든요. 그 글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 글은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체험이 너무나 아끼는 강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슬픔, 그 상실감,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이 우울해 있었고, 그런데 이 책이 꼭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구나. 저는 그걸 겨냥한 건 아닌데 그 아이가 그걸 가져간 거예요. 자기의 상황으로. 이제 모든 상황은 사실은 조금은 자기 있을 쪽으로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문해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은 문해를 할 때 자기의 감정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 체험에 와닿는 거를 가져가요. 얘는 글도 잘 쓰는, 평소에 많이 쓰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써오라고 그러면 막 겨우 서너 줄 쓰고 이런데 그날따라 노트를 꽉 채웠어. 와. 써가지고 아, 역시 아이들은 쓸 말이 있으면 쓰는구나. 제가 1학기 그 여름방학 때 그 편지를 하나 낭송해 주세요. 그 음악 선생님께서. 그만 친구 아니었어. 전학 네. 전학 가는 친구. 7학년 친구. 근데 딱 그 음악 선생님께서 읽으실 때 서문이 제 기억으로는 나의 별들에게라고 썼는데 되게 뭔가 탁 울렸어요. 보통 편지 글이라고 하면 뭐 사랑하는 뭐 독립 뭐 우리 1학년이나 뭐 이렇게 친구들에게라고 표현할 텐데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나의 별들에게 하면서 떠나는 마음과 남겨진 친구들과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가 그 친구가 전 누군지 다 그려지는 거예요. 되게 그게 좀 큰 울림이었고, 야, 애들이 진짜 글을 참 맛있게 잘 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일단 문해력의 가치를 두신다는 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글 읽어내는 게 뭐가 중요하고 책 읽는 게 뭐가 중요해? 뭐가 다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이다. 네. 그런데 문해력이라는 게 화두로 떠오르고, 이제 부모님들도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문해력이 인간 삶에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문해력은 정말 인간 삶에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그 생애 속에 그 사람이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해요. 언어는 곧 인간이고 삶이에요. 그냥 그 전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문해라는 말은, 글이라고 하는 말을 좀 축소돼서 하는 말 같아서 이제 자주 쓰고 싶지 않은 게, 그냥 문해보다는 인간은 언어에 대한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다. 나와 언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안 읽던 아이들도 한 권의 책을 만난 아이들은요, 어른이 돼서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중요한 건 깊이 얼마나 잘 만나느냐가 그것이 문해력의 핵심이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깊이 있는 잘 들어주셔야 만남이라는 게 되게 좋다.